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토요일입니다. 어렸을 때는 눈 보면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또 그렇진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지? 교통 상황이나 날씨가 추우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날씨 고민이 더 앞서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외출은 자제하시고 저희와 함께 따뜻하게 방에서 종목 고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법 이런 것도 함께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다면 전화, 문자 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 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연말 잘 날 수 있을까? 예, 전략적인 고민 함께 해보시죠. 머니왕 2부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이린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도 춥고 요즘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증시도 그렇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봤더니 오를 법도 한데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장 다음 주 괜찮은 건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상 이제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은 우리가 또 산타 랠리도 좀 기대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이제 지난 11월 말부터 해서 산타 랠리는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CPI가 잘 나오든 이제 못 나오든 그것과 이제 상관없이 내년을 시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산타 랠리 전고점 시장이 이제 2,500을 돌파해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가기에는 재료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 뭐 똑같이 시장이 좀 부족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했던 CPI 발표나 또 FOMC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모두 다 이제 3박자 좋지 않게 이제 발표가 나와주면서 오늘도 나스닥이 이제 급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주까지도 우리가 이제 상승 방향성을 찾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시장을 조금 우리가 쉬어서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어떤 뭐 악재가 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는 2,350선 전후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추가적으로 2,300 이하로 밀어내는지도 조금 내주에는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우리 시장이라고 혼자서 홀로 날아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크게 이제 우리가 또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온 만큼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 같은 경우부터 계속 경제 지표 관련해서 좀 좋게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최종 금리를 좀 더 낮추지 않을까 5.25에서 5.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자 근데 이제 불구하고 5.1%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3.1% 예상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가 전망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내년 코어 PCE 같은 경우도 3.1%에서 3.5%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내후년 같은 경우 24년도도 이제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 9월 달에 FOMC 대비 전망이 이렇게 9월에서 12월 달에 발표를 석 달 만에 이제 상향 조정을 해버린 건데요. 지난번에 긴축 관련해서도 이제 how fast, how high, how long 해서 얼마나 빠르게 또 높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느냐. 이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번에 12월 FOMC에서 나온 부분은
좀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이슈로 인해서 FOMC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사실상 FOMC 끝나고 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하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낙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 정도 밀릴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또 이달 말까지 보면은 지금부터 사실상 이제 유럽도 그렇고 많은 전 세계 펀드 매니저분들이 이제 시장이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 휴가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조금 시장이 큰 흐름 없이 재료도 없다 보니까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을 것이고 또 산타 랠리 기대했던 분들도 다소 실망감이 이어지면서 시장 약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안에서 단기 반등도 노려보지만은 단기 반등이라는 것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시장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그 단기 반등을 우리가 반등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이제 상품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거비 또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인플레이션 마찬가지 우리가 7.7% 9%에서 7% 내려오는 것은 조금 다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대에서 5%대로 내려가는 시간이 점점 시간이 좀 더 걸리면서 천천히 내려올 수가 있고 또 5%에서 3%까지 내려오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5%, 7% 사이에서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까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연준에서 이제 연준 파월 의장 하는 얘기는 금리 고금리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연도에 전쟁 이슈가 마무리될 거라고 기대를 좀 한껏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전쟁 이슈가 일단락 되지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좀 더 우리 방향성을 잡기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앞서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레고 사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서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통해서 특별한 악재가 추가적인 악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전 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 추가적인 악재가 이어진다면 전 저점 깨고 1900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내년 상반기 시장까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보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최대폭으로 올해 최대폭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는데 ECB에서도 마찬가지 50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또 BOE에서도 마찬가지 또 50bp 인상을 하면서 내년에 3월 달에 이제 양적 긴축도 이제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영국 영란은행도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번 주에 CPI뿐만 아니라 FOMC 거기다 미국 시장 선업 동시 만기일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중국 실물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소비 심리가 이제 위축된 흐름이 보여지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에 조금 더 영향을 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내주부터 소강 상태 들어간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 전략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황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자,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코멘트는 좀 더 이제 해드리는 것을 무방에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종목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사실은 시장이 정말 방향성 없는 흐름인데 그 안에서 기회만 잘 발굴을 한다면 종목별로는 대응하기가 좀 편안한 시장이지 않을까 또 역설적이게도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다음 주는 주목을 해야 할까 비율 전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리오프닝 준비하셨나요? 우리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리오프닝 어떻게 보세요? 저요? 제 개인 의견이 중요하진 않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그 개인적인 의견이 투자자분들의 의견이랑 예. 비슷하기 때문에 아.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 뭐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는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랑 좀 다른 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여행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저는 네. 리오프닝도 음.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리오프닝 구간에서 또 코로나 이슈가 또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또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보여져서 여러분들께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포트를 짜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뭐 화장품 쪽에서는 한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우리 화장품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리 기대감이 한껏 실리면서 의료기기 관련주까지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좀 챙기셨을 것 같고요. 관심 있게 보지 못하신 분들은 다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밀리는 포트를 또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이제 본다면은 화장품 쪽에서는 컬러레이를 여러분들께 한 종목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컬러레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중국의 색조 화장품 업체하고 합작 체결을 진행을 하면서 동사가 한 차례 이제 급등을 했고 상한가 안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께 토요일 방송에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 한 종목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컬러레이고요. 자, 이 길에 이제 월요일에 10%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길에도 다시 파동이 나왔지만 음봉으로 코로나 이슈가 불거지면서 확진자 수가 좀 급증했다는 소식이 이어지자마자 음봉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11선 지지를 해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마이너스 2%에서 시초가 마이너스 2%에서 8%까지 돌려내면서 양봉으로 마감해 주었는데요. 자, 화장품주에서는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한 차례 더 보셔도 무관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가 손절가는 얼마 잡느냐 그럼 전 저점 정도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도 한 번 더 우리 리오프닝하고 코로나를 같이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예고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리오프닝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사실상 시소 타기라기보다는 반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비중 조절해가면서 반반 전략 가져가시면 충분히 이제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컬러레이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 IDT. 현재 이제 상한가 이후에 박스권 흐름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파동이 지금 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특별히 추가 상승이 나오지도 않고 전고점 뚫지도 않고 전 저점을 깨지도 않으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 이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길에 이제 파동이 좀 이어지면서 월요일장 9% 이어서 12%에서 한 20% 정도 제 말씀드리고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현재 거래량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온다면은 16,000원 전후에서 한 번 또 접근을 하셔서 사실상 이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로 이제 움직인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 국제항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 전망을 굉장히 좋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LCC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저가 항공사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을 4분기에 돌려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4분기 흑자 전환 이어서 내년 1, 2분기까지는 좋다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개선세가 빠르게 뚜렷하게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항공 쪽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밀어낼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드렸던 종목이 이제 관련해서는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제가 하이로닉 하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하이로닉을 추천한 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우리 성유리 씨가 이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유리 씨를 또 기억을 하면서 하이로닉 성유리 씨 이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울세라가 아니고 울세라 사실상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고가 제품인데요. 지금도 고가 제품이지만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가 됐죠. 그렇지만 집에 아직까지도 좀 비싸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울세라가 아니라
홈세라, 홈세라를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홈세라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100만 원 이하 이게 좀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100만 원 전후 정도면 가격이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근데 고가인데 불구하고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많이 급등이 나왔고 그렇지만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크게 급등이 안 나온 상황에서 자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자, 우리 수요일에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20%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사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 차례 월요일에는 시가에서 마이너스 4%까지 좀 빠져줬고요. 또 2차적으로 이제 의료기기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힘이 조금 약한 쪽에 속하죠. 후발주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력이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20% 급등해주면서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또 사라지고 마스크 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동사가 지금 자리에서 10% 밀어내더라도 21선 전후에서는 또 한 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주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세 종목 모두 수익권에 도달해주면서 좋은 수익 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주에는 리오프닝 관련주 좀 더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코로나 이슈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콘텐츠 관련해서도 비중을 좀 가져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키스트 같은 경우 자 지난주에 키스트 제가 드리고 난 뒤에 짧게 상승이 좀 나오다가 밀어버렸는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뭐 중국 시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연내에 뭐 또 방한 가능성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 쏠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자리 나쁘지 않고요. 11선에 걸쳐 있는데 사실상 이제 코로나 이슈가 확대되면서 컨텐츠주들 쪽에 이제 자금이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좀 이동이 좀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수급 쏠림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영화 우리가 구경이라는 이영애 씨 나오는 구경이 판권을 이제 중국 시장에 또 판매를 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그 관련주로 해서 키스트가 한번 급등이 나오고 시간 흐름인데 사실상 지금 갔다 밀었다 갔다 밀었다 갔다 밀었다 하면서 11선을 타고 가면서 차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키스트 같은 경우는 내주에도 큰 탄력보다는 차분하게 흐름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지켜내면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출렁거리면 8,500원, 뭐 8,000, 한 2,3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고요. 다만 나중에 이제 차트를 펼쳐봤을 때 추세가 상승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중에서 키스트 관심 있게 중국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컨텐츠주 본다면은 키스트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콘텐츠리 중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자, 콘텐츠리 중앙도 한 차례 지난주에 제가 또 강조를 지속적으로 해드렸는데 사실 이 동사를 이제 추천해 드린 자리 같은 경우는 25,000원대입니다. 제가 여의도 클래스 무방에서 2주 전에 이제 드렸죠. 2주 전에 무방에서 한 종목 딱 투척을 해드린 종목이 콘텐츠리 중앙이고요. 20%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고 이 자리에서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밀어냈지만은 21선 크게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장이 힘든데 불구하고 마이너스 3%에서 고가 종가를 3%대로 무려 하루에 진폭이 6% 이상 나왔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콘텐츠리 중앙은 내주에 우리가 최민식 씨가 배우 최민식 씨 25년 만에 드라마 OTT에 방영한다, 뭐 나온다는 얘기가 이어지면서 카지노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저도 사실은 관심은 크게 없는데 저는 근데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내용을 딱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즐겨 보실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OTT 시장에서 흥행을 또 이 드라마가 또 흥행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청률이 껑충 뛰면서 다시 한 번 더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흥행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흥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평단이 좀
높으신 분들은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은 이제 이번 연말에 11월 30일에도 또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 OTT가 또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OTT 방영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한 차례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고요. 금요일에 이제 토요일에 이 방송이 토요일에 진행되다 보니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중요하신데, 자 월요일에 시가 보합에서 7% 급등 나오고 난 뒤에 자 이내 좀 약한 흐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8만 원 정도는 지지해주지 않을까 싶고 한 2주 정도 지금 우리가 모멘텀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더 글로리라고 해서 송혜교 씨가 나오는 이제 작품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내용이 참 저는 재밌게 또 재밌는 내용이지 않을까, 흥미로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예전에 이제 흥행했던 만큼 또 흥행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 흥행 기대감이 또 있다는 점.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 종목. 우리가 5G에서는 제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에이스테크 한 종목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실상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급등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여의도 클래스에서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도 한 종목 이번 주 한 종목 딱 추천을 해드렸죠. 에이스테크 한 종목만 좀 보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 1위 통신사 업체뿐만 아니라 2위 통신사 업체의 수주를 계약받으면서 관련해서는 에이스테크가 우리가 대장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에서 여러분들 다른 종목보다는 이 종목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은 급등이 이어지고 18%대 이제 상승 흐름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월요일뿐만 아니라 화요일 충분히 매수할 자리를 주었고요. 화요일에도 마이너스 5%를 돌려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길부터는 지속적인 파동이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15% 정도 우리가 수익권이고요. 그렇다면 내주에도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에이스테크 관련해서는 자, 미국의 중국 5G 기업 제재 발언 소식이 전일장 이어지면서 한 번 더 11% 급등 탄력을 받았고요. 삼성전자가 에릭슨의 안테나 그리고 필터 메인 벤더사로 동사 제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인도의 4G 투자 당시에도 일단 삼성전자의 동사가 안테나를 공급하면서 매출도 연간 매출 1,400억 원 기록을 했다는 점 등등 해서 에이스테크 지금 바닥권에서 1차적인 상승 나오고 2차 상승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리면서 내주장에도 에이스테크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예. 예, 좀 시간이 한 있는데 시간 동안 드려야겠어요. 예, 못다한 이야기는 뭐 못다한 이야기는 방송에서도 짧게 제가 해주셔도 말씀드릴게요. 되고, 예, 여기서는 간략하게. 제가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내주에는 진단 키트 쪽에서 시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제약이나 뭐 이런 제약주 쪽에서 나왔다면 내주에는 제약주에서는 선별적으로 나오고요. 진단 키트에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상 좀 모자라는 감이 있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모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풀고 싶어 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을 텐데 예.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그때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전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화면으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주식명가 해결사의 해결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반갑습니다. 2부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DI 동일이고요. 네,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에 35%입니다. 28,000원에 35% 비중으로 DI 동일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가를 보니까 매수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 언제쯤 하셨을까요? 이게 작년에 원래 33만 원에 구입했던 건데 아, 액면 불안해가지고 예. 좀 물을 타가지고 28,000원을 좀 낮춰놓은 그러셨군요. 거죠. 예, 예. 액면 분할도 있었고 작년에 하셨으면 아마 배당도 좀 받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예, 흐름이 정말 요즘 많이 떨어져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린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상담 받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좀 혼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혼나야 돼요. 네. 아니 어떻게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나왔는데도 이걸 들고 계시고 물을 태우시고 뭐를 믿고 물을 태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지금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슈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알루미늄 테마로 이제 알루미늄 테마주들이 급등하게 된다면은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상 저점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 저점이 13,000원대입니다. 13,000원대. 현재는 17,000원대고요. 가더라도 2만 원 이상 가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28,000원까지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현금 얼마나 가지고 계시죠? 현금은 없습니다. 네, 현금 없으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빠져나오고 싶으시고 또 네.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수익이 못 나더라도 손실을 메울 수 있다면 다른 거는 좀 포기를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들 이제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종목이 3개가 만약에 있습니다. 포트에. 그런데 한 종목이 마이너스 한 50% 밀렸는데 이게 갈 타이밍이 왔을 때는요. 나머지 2종목을 뭐 어떻게든 정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한 종목의 비중을 확대를 해서 평단을 확실하게 낮추고 난 뒤에 기다려서 익절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종목 그걸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또 언제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타이밍이 온다면 내년에 타이밍이 온다면 자 이런 종목들 15,000원 이하 정도 내려온다면은 조금 비중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확대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확실하게 낮추시고 이 종목과 1년 동안 동행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 반등 시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주는 늘 움직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테마가 지금은 안 갈 것 같지만은 또 내년이 되면 또 갑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남들이 안 볼 때 조금 평단을 한 15,000원 전후에서 평단을 좀 낮추셔가지고요. 시간 여행을 조금 떠나시고 뭐 뚜껑을 계속 열어보시면 계좌를 계속 열어보시면은 매일매일 힘들기 때문에 그냥 뭐 직장을 다니신다면은 그냥 덮으시고 내가 내 매수가 왔을 때 그냥 매수가는 당연히 2만 원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35%나 되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이 무의미합니다. 손절을 해서 내가 그 금액을 가지고 손실금을 메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손실을 메울 자신도 없는데 무작정 손절, 그것도 손절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는데 한다면은 오히려 손실이 확대되고 자신감만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다음 매매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드린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요 부분만 돌려듣게 하셔가지고 내 거 만드셔서 꼭 그렇게 하신다면은 내년에 한번 2만 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평단을 낮추신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16,000원 전후 정도 내려온다면 아무 생각 없이 두 종목 남은 종목들 없애버리시고 이 종목 하나 들고 가시면서 좀 홀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손절을 좀 하고 싶은데 아, 손절. 만약 손절을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손절을 하는 즉시 손실이고요. 그 손실금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3,500만 원 이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 그럼 3,500 중에서 지금 벌써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이 무의미한데 가지고 있다 보면요. 또 희한하게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타이밍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게 무의미하지 않을까. 좀 네. 시간을 조금 홀딩 힘드시더라도 이미 손절 타이밍 놓치셔서요. 한다면 2만 원 이상에서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손실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는 손절하되 밀어냈을 때는 조금 시간을 좀 두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나면 또 관련주들이 또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 번 더 돌려듣게 하셔가지고 네, 보니까 만드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이게 시간 여행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긴 한데, 일단 저희가 전략은 기다리는 내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힘내시기 그래.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통해서 DI 동일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바로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TN 머니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S에너지 화학 네. 1320원에 20%. 1,320원에 예,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가가 꽤 위에 위치해 있는데 매수를 올해 하셨을까요? 작년에 하셨을까요? 올해 했어요. 올해. 계속 올해 언제 하셨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좀 오래되셨죠? 예, 올해. 알겠습니다. 몇 번 그 단가 근처로 온 적이 있었을 텐데 예, 자주 안 보시나 봐요. 자주 봤는데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올라갈 줄 알고 저는. 알겠습니다.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린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다 네네. 여쭤보세요. 네네네. 네. 자, 일단은 가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못 움직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 좀 움직여줬는데요. 동사도 이제 한번 움직일만 한데 1차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좀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고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요.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난 상황에서 본인은 이 자리에서 이제 한번 또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절대 내 매수가가 오지 않은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 90%가 넘는다 생각을 하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 마이너스라도 적당하게 한 자릿수 내지는 뭐 마이너스가 20-30%대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0% 온다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 놓치면 언제 또 그 타이밍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적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켜내야 되는 자리 1,000원을 지켜내지 못하고 900원대까지 흘렀는데요. 저는 한 번 더 탄력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탄력이 나온다면 그 탄력이 1,300원까지는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비중 같은 경우는 20% 가지고 계신데 현금이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뭐 손절가를 870원을 가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신다면은 반등 시 다시 한 번 더 1,000원 돌파, 반등 시 1,000원 돌파를 하면 1,000원을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서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어떨까? 사실상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전기 요금도 가스 요금도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 정도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번 주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도 반등이 좀 나와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이라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겨울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이 종목이 한번 급등을 한다면은 그런 자리에서 뭐 비중을 태우지 않으신다면은 1,000원 이상 돌파를 해서 움직인다면은 한번 분할 매도로 인해서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난 좀 더 1,000원
정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은 평단 한 1,000원 정도 만드시고 급등 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은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더 빠져봐야 870원이고요. 올라봐야 1,000원이기 때문에 한번 뭐든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비중이 10%도 아니고 2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네. 1,000원 정도밖에는 올라갈 수가 없나요? 주식을 누가 합니까? 1,000원까지 가면은 네. 자, 1,300원까지 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GSE나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GSE가 상한가를 가고 뭐 경동 도시가스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그런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욕심이 많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어도 땡큐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300원대까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데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를 좀 줄여서 매도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기회가 오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 들어가셔가지고 하루만 해도 반등이 나오면은 손실금은 메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전략을 바꾸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가님, 네. 차라리 지금 손절 언제 아니죠. 1,000원까지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왜 못 기다립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여태까지 올라오기는 기다렸는데 왜 못 하겠어요? 기다려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반등 시 네.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 전략 가져가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게 감사합니다. 완전히 막 희망이 없고 네. 그렇다 그러면 아마 손절 네. 안내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반등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SH 에너지 화학 살펴봤고요. 다음 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아프리카 TV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85,000원에 50%요. 85,000원에 50% 비중으로 아프리카 TV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나가면 돼요. 예?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혹시 월드컵 그 기간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이 거의 이제 끝나가니까 시세가 안 나오긴 한데 또 기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이린 위원과 통화해 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프리카 TV는 사실상 작년에 추천을 해드리고 굉장히 크게 많이 조금씩 가면서 굉장히 많이 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사실상 아프리카 TV는 관심 있게 보실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예.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외국인 지분율도 2014년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어제장 밀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8만 원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흐름이라면은 자, 이 종목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우리가 본다면은 시총도 좀 있는 종목입니다. 탄력이 크지 않죠. 그런데 또 본인은 비중 면에서 돈 벌 거만 생각하시고 잃을 걸 생각 안 하셔가지고 한 번에 85,000원에 50%나 투자를 하셨습니다. 묻지마 투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계좌 손실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두 번, 세 번만 매매해버리면은 마이너스가 확대가 돼서요. 전체 계좌 마이너스 30%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5,000원에서 조금 밀어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장 바로 내주에 돌려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마음 편하게 손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주에 갈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점이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아프리카 TV는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얼마 정도 보면 됩니까? 손절가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 그럼 손절하실 건가요? 해야죠. 자, 이 종목이 만약에 7만 원까지 밀었다가요. 다시 한 번 더 8만 원까지 간다.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7만 원에 7만 원까지 밀어냈다가 다시 한 번 더 8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7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면 좋죠. 중요한 건 본인께서 8만 5천 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예, 예. 8만 5천에서 7만 원이 되면 전체 계좌 마이너스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손실이 크죠. 예, 벌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잃을 거를 생각하셔가지고요. 저 같으면 전략 매도하고 그냥 바닥권에서 괜찮은 종목 차라리 에이스테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럼 다음 주 정도에서 손실 보더라도 일단 매도를 하라고요? 중요한 것은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적어도 3, 40%들은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8만 5천에서 7만 원까지 흘러내릴 때 비중 50% 들고 가시면 계좌가 마이너스가 커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상방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하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인 대응 관점을 말씀 주셨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서 그래도 좀 용기가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고민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연락 예.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이후에 예. 또 무료 방송 진행 예정이거든요. 그곳을 예. 통해서도 궁금한 점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프리카 TV 체크해봤습니다. 아, 시간상 저희가 문자 한두 개 간략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볼까요? 코롱 플라스틱 13,000원에 5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비중 이분도 좀 많으신 편이신데요. 전일 종가가 이제 10,000원 밑에서 형성됐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코롱 플라스틱도 사실상 우리가 본다면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가야 되고요. 사실상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갔다가 조정 구간이 오고 있고 또 테슬라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탄력을 전반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뭐 다시 또 언젠가는 가겠죠. 지금은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본인 매수가가 13,000원이다. 너무 아쉽습니다. 또다시 고점인데 완전 고점에 잡으셨죠. 고점에서 밀어내서 지금은 사실상 할 만한 게 없다. 예, 지금은 해드릴 게 없고요.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1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다시 가져야 되는데 좋은 점은 일단은 우리가 뭐 탄소 섬유 관련해 가지고 우주 항공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단은 탄소 복합재 시장이 100조 원대로 뭐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좀 기다리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동사가 좀 탄력이 또 한 번씩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지금 자리에서는 할 만한 게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올라올 때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탄력이 나온다면 갑자기 급등 탄력이 이어지면서 11,000원, 2,000원까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중을 많이 이렇게 좀 떨어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13,000원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3,000원까지 한 번에 와주면 누군데 못 들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절대로 한 번에 13,000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갔다 밀었다 하면서 가거나 아니면 주더라도 12,000원까지 딱 주고 밀어버리고 윗꼬리가 확 달려버립니다. 그러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만 코롱 플라스틱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는 관련주들이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년 초에 또 한 번 더 또 시세를 줄 수도 있으니까 나는 뭐 너무 손절하고 싶다 하시면은 11,000원 전후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11,000원까지 갔을 때는 내용이 있으니까 또 11,000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는 11,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밀어낼 수도 있지만 또 12,000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손절가는 8,900원 최저점, 전저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000원 가격 라인이 중요하겠네요. 그 부근 갔을 때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파악해 보는 전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을 해야 할 텐데요. 그 전에 AS 먼저 두 종목 간략하게 받아볼까 합니다. 피코그램 준비하셨는데 차트가 좀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피코그램으로 예전에 네. 수익이 많이 났었으니까 자 이제 피코그램이 제가 이제 어제장 시장이 별로더라고요. 피코그램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피코그램이 어제장 VI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는 피코그램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쪽이죠. 왜냐하면은 뭐 양지사나 뭐 피코그램이나 솔직히 뭐 사실 내용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게 투기성으로 시장이 안 움직일 땐 또 움직이더라는 거죠. 예, 처음부터 이제 그런 맥락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고 다시 제자리에 왔고 제자리에 왔는데 또 시장은 안 좋고 하다 보니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요. 항시 이제 종목 공략할 때는 내가 얼마 이탈하면 전량 매도할 것인가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투기주기 때문에. 그래서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내주에도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항시 말씀드리는 최저점, 전저점, 뭐 전일 저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공량 관점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피코그램이었고요. 제주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리오프닝 비전 전략으로 말씀 주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항공주는 내년에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12,000원대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고요. 지속적으로 노란톡방에는 제가 무수히 추천을 많이 드려서 수익도 많이 난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본다면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본다면 중국 최대 명절이 이제 1월 달에 춘절이 있죠. 그래서 춘절 이후에 내년 2분기 내에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또다시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 안에서 항공주 같은 경우 제주항공이 사실상 우리가 중국 노선이 굉장히 이제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데 중국 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를 하고 있고 또 하나씩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재개가 됐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아는 노선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노선에 관련해서 또 증편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는 한번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이 15,000원 이상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고 조정 시에 차분하게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없으신 분들 또 가지고 계시다면은 비중 전략을 잘 이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끝까지 좀 홀딩하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 1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에어나 이런 종목들보다도 탄력성이 좀 더 높고 또 이제 이번 일본 노선 같은 경우 재개되고 난 뒤에 실적이 빠르게 개선세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2분기, 뭐 3분기도 좋다.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항공사 같은 경우 내년 2분기까지 반짝하고 안 좋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상 그 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14분기 만에 흑자전을 돌려낸다는 거는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행주도 뭐 좋지만은 여행주보다는 이제 항공주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더 기울이자. 그래서 항공주, 제주항공 지속적으로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론인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공략주 랩지노믹스 주목하셨습니다. 포인트는요? 자, 랩지노믹스를 이제 들은 거는 어제장 보면은 진단키트가 사실상 주 초에는 못 가고 있다가 주 끝에 가서 후반에 가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나노 엔텍이 상한가를 가면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탄력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그렇다면 내주에도 확진자 수는 통상적으로 월화수에서 수요일 정도 이제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좀 더 나오고 있고 안 갔던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좋은데 자, 히든 카드로 이제 드린 종목 엔젠바이오가 어제 상한가를 안착을 했죠.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100억대 매출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했는데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엔젠바이오하고 랩지노믹스하고 손을 잡고 미국의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 기반으로 정밀 진단 서비스를 개발해서 일단은 MOU 체결을 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엔젠바이오 급등하는 경우에는 랩지노믹스가 추가적으로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은 어제장 우리가 진단 키트들이 휴마시스뿐만 아니라 PCL이나 파미셀도 들어갔고요. 등등등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탄력을 이어서 랩지노믹스가 내주에는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주가 같은 경우 바닥권에 있었고 또 최근에 저한테 랩지노믹스 아주 울면서 질문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예. 추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1월 빨간 계좌로 복구, 불꽃 랠리 시작이라는 주제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예쁜 아이린 미연의 사진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린 위원 함께했습니다. 머니왕 2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